당신은 지금 무엇에 지쳐 있으신가요? 어느 날 밤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피곤한 것일까? 바쁜 하루를 보내며 수차례 울려대는 카톡 단체방에선 이모티콘을 눌렀으며 퇴근 후에는 약속 장소에 나가 유쾌한 사람인 척 연기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 혼자 침대에 누웠을 때 그 무거운 피로가 몸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걸 느꼈던 순간은 없었는지요. 몸은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마음이었습니다. 혹은 이런 밤도 있지 않으셨나요? 카카오톡을 넘기다 지인의 사진에서 멈췄던 순간 말이죠.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 웃고 있는 얼굴들, 댓글들, 그리고 좋아요 숫자까지. 그 모든 것이 당신의 지금과 대비되어 말할 수 없는 공허함으로 밀려온 순간도 있지 않으신지요? 당신의 삶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당신만 이 경주에서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초조함. 연결되어 있지만 외롭고 분주하지만 공허하며 관계 속에 있지만 어디서도 쉬지 못하는 삶.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해볼 관계 집착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심리학의 자기 확인 이론, 셀프 베리피케이션 티오리 개념을 먼저 살펴보면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원초적 욕구를 가집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누군가의 눈 속에 비친 나, 누군가의 반응으로 확인되는 나. 그것이 없으면 마치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불안. 이것이 관계 집착의 근간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혼자 본 멋진 석양을 SNS에 올리지 않으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이걸 공유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경험인 것 같은 느낌. 타인의 인식 없이는 내 경험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심리적 압박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관계 집착의 더 깊은 내면에는 상당 부분 보상 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노력했으니 인정받아야 한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사랑받아야 한다. 내가 이만큼 좋은 사람이니 존중받아야 한다. 이것은 관계가 아닌 일종의 거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배신당했다고 느끼기까지 합니다. 여기에 정의감이 결합되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확신,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는 계산, 내가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당위. 이러한 정의감은 올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듭니다. 관계가 어려워졌다. 보통 이런 관계의 부재를 사람들은 외로움이라고 정의하죠. 그래서 외로울 땐 사람을 찾게 됩니다. 연락도 하고요. 모임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운 경험을 해보신 적 누구나 한 번쯤 있지 않으신지요? 이것은 외로움이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심리학자 존 카치오포는 연구를 통해 밝혔습니다. 외로움의 본질은 연결의 질에 대한 갈망이지 연결의 양에 대한 갈증이 아니라고 말이죠. 진정성 없는 만남을 수없이 반복해도 외로움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들이 오히려 진정한 관계는 없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관계가 많으면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연구 데이터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하버드대의 70년에 걸친 성인 발달 연구는 행복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관계의 깊이와 질을 꼽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넓고 얕은 관계망에서 점점 인간은 고요하고 깊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퇴행인가요? 아니면 성숙으로 봐야 할까요?
우리는 아직 그 답을 모르지만 철학은 오래전부터 그 답을 향해 손짓하고 있었습니다.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평생 동안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오는지를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인간 행복의 가장 직접적인 방해물은 고통이 아니라 권태다. 그리고 권태는 언제나 타인에 의존할 때 찾아온다. 쇼펜하우어에 따르면 인간이 사교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코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부분 내면의 공허함을 메우려는 시도입니다. 혼자 있으면 커져가는 공허함 때문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모입니다. 잡담을 나누고 술자리를 갖고 파티에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나고 나면 전보다 더 공허해집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자극이 사라지면 내면의 공허함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 메커니즘을 고슴도치의 우화로 설명했습니다. 추운 겨울, 고슴도치들은 서로의 온기를 나누기 위해 모이지만 가까이 할수록 서로의 가시에 찔립니다. 그래서 적당한 거리를 찾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말이죠. 쇼펜하우어는 이것이 인간관계의 본질적인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일수록 타인의 온기를 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 거리는 점점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내면이 가난한 사람은 군중 속에서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이 충만한 사람은 고독 속에서 세계를 창조합니다. 즉, 고독은 내면의 부유함이 만든 공간이라고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을 등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중심을 먼저 가지라는 말입니다. 그 중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혼자이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람을 찾지만 항상 외롭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학자들의 말은 아름답지만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다시 카카오톡 알림이 울리고 직장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고 부모님의 기대를 느끼며 친구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삶이 시작됩니다. 철학은 현실 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나요? 저는 여기서 깨어있는 거리두기, Conscious Detachment라는 개념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냉담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감각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을 느끼되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 깨어있는 거리두기의 실천 방법은 반응의 지연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판했습니다. 혹은 당신을 무시했습니다. 혹은 당신이 기대하던 반응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뇌는 즉각적인 반응을 준비합니다. 변명, 공격, 혹은 움츠러듦. 이 반응은 대부분 후회를 낳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반응이 아니라 자극의 조건화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사건 자체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사건에 대한 당신의 해석과 반응이 당신을 해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실천은 단순합니다. 반응하기 전에 딱 3초를 멈추는 것입니다. 3초는 짧아 보이지만 그 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3초 동안 이렇게 자문합니다. 이것은 지금 내게 실제로 일어난 일인가? 아니면 내가 해석한 것인가? 이 질문 하나가 수많은 불필요한 갈등을 막아줍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의 두 번째 실천 방법은 비교의 방향을 바꾸기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그러나 비교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비교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현재의 나를 타인의 하이라이트 릴과 비교합니다. 이것은 참혹하게 불공평한 경쟁입니다. 상대방의 SNS에는 그들의 불면의 밤이 없고 실패한 프로젝트가 없습니다. 오직 엄선된 아름다운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구할의 행복은 건강에서 온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행복하다.
그는 행복의 기준을 철저히 내면화하라고 했습니다. 비교의 방향을 바꾸십시오.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솔직했는가?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자신을 이해했는가? 이 비교는 당신을 패배시키지 않습니다. 이 비교는 당신을 성장시킵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의 세 번째 실천 방법은 관계의 정직한 재분류입니다. 이것이 가장 용기가 필요한 실천입니다. 당신의 관계를 솔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역할을 연기하고 있습니까? 밝은 사람 역할, 강한 사람 역할, 능력 있는 사람 역할, 착한 사람 역할. 연기가 필요한 관계는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진정한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관계는 에너지를 채워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행복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연기가 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쏟는 것을 멈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혹은 진정한 연결이 가능한 극소수의 사람에게 돌린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관계의 질적 압축이라고 부릅니다. 삶이 성숙해질수록 관계의 범위는 좁아지지만 그 깊이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깊은 관계 속에서야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의 네 번째 실천 방법은 고독을 훈련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독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고독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근육입니다. 쓰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극을 공급합니다. 스마트폰, SNS, 그리고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들, 모든 것이 고독의 적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자극으로 채우면 고독의 근육은 자라지 않습니다. 하루에 단 20분 자극 없이 있어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이어폰을 빼고 창밖을 바라보거나 눈을 감고 앉아 있어 보십시오.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온갖 잡념이 밀려옵니다. 해야 할 일들, 후회스러운 기억들, 막연한 불안들. 이것이 바로 당신이 그동안 도망쳐왔던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도망치지 않고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고독 훈련의 시작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견디는 힘이 생기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집이 됩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의 다섯 번째 실천 방법은 자신의 언어를 되찾기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자신이 진짜 느끼는 것을 말합니까? 직장에서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가족에게는 별일 없어요 라고 말하지만 별일이 있습니다. 친구에게는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하지만 그 말이 입을 떠나는 순간 공허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정확한 언어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리학자 마크 브레킷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명명할 수 있는 능력, 즉 감정 세분화가 높은 사람일수록 감정의 포로가 되지 않고 감정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가 아니라 나는 지금 무시당한 느낌에서 오는 수치심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그 감정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일기를 쓰십시오. 단 3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느꼈는지, 왜 그것을 느꼈는지, 그것에 대해 나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작은 습관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시작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거리두기의 여섯 번째 실천 방법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근본적 재정의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실천 방법으로 가장 깊은 실천이기도 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당신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이 그 시선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차갑게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해방의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허용한 것은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쓰는 것은 스스로를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타인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당신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을 오해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잘해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기로 선택하는가? 이것은 당신만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 명확한 경계가 자리를 잡으면 타인의 시선은 날카로운 칼이 아니라 그저 지나가는 바람이 됩니다. 느끼되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혼자가 행복해진다는 것은 사람을 싫어하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과 화해한 사람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고요한 자유입니다. 타인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타인이 없어도 공허하지 않은 그 상태. 군중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고독 속에서도 자신을 발견하는 그 능력.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다. 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곁에 둘수록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자신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나이 들수록 점점 더 혼자 있는 시간을 원하게 된다면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배운 것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고독은 패배가 아닙니다. 고독은 완성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모든 사람의 시선이 사라지고 아무도 당신을 보지 않으며 아무도 당신을 평가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으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 대답이 진짜 당신입니다.